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교과편 34번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5위로 나와 있네요.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신 후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저하고 공부를 하면 장점이 하나를 오늘 공부를 하면 10개, 100개 정도의 그런 기본 지식 토대를 갖출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점이 여러분 느끼셨나요? 읽으면서 정말 개념, 이 단어라는 것이 개념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이렇게 종합이 되고 이렇게 결속이 되는 아주 이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죠. 뭐 엄청나게 개념 나오잖아요. 뭐 deterministic social choice 무슨 말이에요 이게 deterministic social choice 벌써 너무너무 어렵죠. 또 여기 보면 anomaly 나오고 또 여기 보면 듀얼리티 뭐 이런 엄청난 어려운 단어 나오잖아요. 또 뭐예요? drawing a lot 이것도 이제 한번 공부를 안 해놓으신 분은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요 notary 이거를 이제 복권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이거 추첨이죠. 추첨. 이렇죠. 우리가 이런 그 우리가 잘못하는 미스컨셉션이 있는 거죠. 이런 단어 우리 한국에서 이 로터리라고 해가지고 복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굉장히 어렵죠. 개념이라고 하면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어.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요 impartiality, 뭐 이런 단어. 그쵸? 그 다음에 agent identity. 와우. 두 가지 기본적인 fairness. 그쵸? anonymity. 뭐 이런 거. 방금 하시면 뭐 alter. a single 없네.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a single alternative. a single alternative. 또 여기에서 요거. 와, 이것도 어렵죠, 이거. 플로럴러티 룰이란 게 뭐냐. 이것도 선생님 강의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다수죠? 다수 원리니까 뭐예요? 다수결 원리. 그쵸? 요런 아주, 이 단어의 개념의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죠. 특히 이거는 특히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너럴 라운이죠. 제너럴 많이 있지만 특히 여기서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특정한 케이스 요 케이스가 뭐죠? 케이스가 뭐예요? 그렇죠. 모르죠. 그럼 요 케이스를 당연히 스페시픽에서 설명하겠죠. 자 바로 이 전 강의에서 제가 제너럴 라운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전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8강이죠. 7강 강의 정말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강의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7강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너럴 라운이 뭔지. 이런 스페시픽. 앞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그렇죠. 프로블럼에 대해서 배웠죠. 프로블럼 무슨 프로블럼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우리 그 얘기를 했고 this problem 하면서 앞에도 프로블럼이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제너럴 라운이 이겁니다. 여기서 딱 멈춰야 되죠. 그냥 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못 풉니다. 그렇게 하면 풀기가 어렵죠. 못 푼다는 표현보다도 풀기가 어렵죠. 그럼 이 특정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바로 밑에 나오죠. 어떤 케이스예요? 요 두 가지, 투 이제 자세한 건 밑에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 그렇죠. 제너럴 라운이었다. 그 다음에 단어, 이 개념이 너무 많았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대조인데요. 혹시 이런 대조 찾으실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deterministic과 이쪽에는 자, random, 추첨, randomization. 요거 lottery. 자, lotteries 여기 들어 alot이죠. 요거 제비 복귀하는 거 요것과 deterministic 그러니까 determinism 요거 이 두 개가 대조를 이뤘다는 거. 그다음에
fairness, 이 공정함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fairness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 대조를 이뤘을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셔요. 여기 어려워요. 여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만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도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뭐와 뭐가 트레이드 오프가 생겼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이 plurality, 이 다수결의 rules, 이 다수결의 룰과 또 어떤 것이 대조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서는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죠. deterministic social choice,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요 집합적 선택, 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합적 선택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조금 애매하냐면 여기 있죠. social outcome. 여기 무슨 말이에요? social outcome이라는 게 정말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기는 이제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이죠, 여러분. 자,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 로터리 이게 뭐라고요? 요 추첨, 랜덤니제이션, 랜덤이 무작위죠. 무작위화 하는 거죠. 그럼 이것과 여기서는 뭐가 대조를 이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너머티, 이게 뭐예요? 익명성이죠. 익명성. 자, 익명성과 어떤 개념이 반대인가? 뉴럴러티, 이거는 중립성이죠. 중립성. 그 다음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또 나왔네요. deterministic. 그 다음에 이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과 또 어떤 거인지, 자, fairness. 이게 이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deterministic.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안 돼요. 타이라는 것은 동점이죠. 동점이 일어났을 때 해결 없는 동점. 여기는 해결이 있는 동점이겠죠. 자, 이제 트레이드 오프. 자, 이 트레이드 오프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한계가 되어 있는 건 무한한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A, B가 있으면 꼭 A, B, C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A, B, 자,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가고, A가 내려가면 B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걸 느리고 줄였을 때 이 제한된 자원이죠. 이런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는 뭐냐, 자, 디터미니즘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이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논리적 구조 요거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너럴 나온, 다시 강조드립니다. 2020년 9월 교과편 34번, 8강, 요 34번, 요 꼭 강의 꼭 들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지식 가보겠습니다. 요 사람 이름이다. 요 사람이 이 불가능성 정리라는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요 에러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지문에 중요한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가 뭐냐? 굉장히 이제 간단한 버전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유명한 정리 이론인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자, 에러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어. 이 학자가 주장을 해. 뭘 주장을 했느냐? 자, 사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 사람의 선택이 기능을 해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선택 기능이, 자, 선택 함수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렇죠. 겉보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의 집합을, 공정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의 조건, 겉보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들의 요런 모든 조건 집합을 만족하지 못해. 이걸 다 만족 못 시켜. 예를 들어서 이거 만족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고, 뭐 이게 만족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anonymity, 이게 익명성이고요.
뉴럴리티,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한 거죠. 여기 보면 에어니머티, 여기 뭐냐면 요 어님이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요건 없다는 뜻이에요. without. 이름 없다 이런 뜻이 이름이 없다. 이름 우리가 갖고 있는 name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름이 없으니까 공평하죠. 이게 다 equal하죠. equal이야 뭐야? 이름이 표시가 안 돼. 그러니까 equal하죠. 다 동등할까죠. 누구의 자식 혹은 뭐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잖아요. 네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equal이 되는 거 누가 요 사람들 요 에이전트가 equal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는 익명성이니까. 자, 뉴럴리티라는 것은 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요 사람이 낸 대안이 있어요. B. 요 사람이 낸 대안 C. 이렇게 C, 이렇게 D가 있는데 요런 대안이에요. 대안. 요거 alternatives. 요 대안이 서로 간에 어떻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등하게. 대안을 동등하게. 여기는 에이전트를 동등하게. 여기는 대안을 동등하게. 자, 이해되셨죠? 이름을 싹 가려. 이름을 가리고 이 대안들이 봤을 때 대안들을 다 동등하게 놓고 보는 거. 자, 이겁니다. 자, 딕테이터리가 독재적으로 되는 거 없이 독재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사람,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딱 찍는 거 없이. 자, 그래서 simplify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이 글은 뭘 보여주면서 심지어 기본적인 공평이라는 것에 이 공평 조건들에 관해서 자, 이제 또 나오네요. The deterministic outcome이란 건 뭐냐면 자, 이제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The deterministic outcome이라는 것은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define라는 거, 유한하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룰 기반으로 정확하게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룰을 딱 정해놨어요. 이 룰을 딱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다수결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A, B가 선택이 A, B가 있다고 칩시다. 이 A, B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49명, 여기가 51명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다수결을 위해서 이게 뭐야? 명확하죠. definite하죠. 그리고 룰로 우리는 다수결, 프로럴리티로 하겠다라는 다수결이라는 룰이죠.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게 바로 deterministic outcome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항상 가능하지 않을 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50대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선택한 사람과 B를 선택한 사람이 딱 50대 50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가 됐다. 동점이 됐다라고 해요. 타이 개념도 이제 어렵죠. 처음 해본 사람은. 동점이 되는 경우는 어때요? 디터미니스틱한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룰에 의해서 할 수 없고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디터민 결정적인 아웃컴 이 결과가 50대 50이라는 결과가 항상 이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정한 조건을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임의적으로 A를 선택했어. 그럼 어떤 거예요? 그렇죠. 뭘 위반했어요? 중립성을 위반해 버린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B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을 선호했어. 그럼 뭘 위반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anonymity, 익명성을 위반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타이가 된 상황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필수다. 뭐가? 찬스. 우연으로 하자. 그러니까 동전 던지자. 이 말이에요. 동전 던지기 하자. 그냥 추첨하자. 그거를 랜덤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터리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걸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라는 것은 뭐다? 자, 맥락에서 사회적 선택 이론에서 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way라는 것은 뭐냐? 뭘 일컫냐면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근데 이 의사결정 과정인데 자, 보세요.
단 한 개고 데피니트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는 한 개여야 되고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대안만을 딱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어요. 대안들. 예를 들어서 A, B가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골라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항상 하나를 딱 특별하게 스페시픽하게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기반으로? 룰에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다수결의 룰이라든지 그쵸?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룰에 의해서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 보통은 이제 다수결로 하죠. 요 룰에 의해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돼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령 메이저리티 대다수가 투표하는 거 다수결이죠. 또 미리 정해진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권의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이렇게 미리 정해진 이런 거죠. 뭐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자 주어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주어진 텍스트에서 우리가 주어진 지문에서 이슈가 있어. 어떤 이슈냐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에 관한 이슈가 나타나요. 어떨 때 두 명의 에이전트가 반대의 선호를 나타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A라는 사람은 요 소문자 A를 선택하고 B라는 사람은 소문자 B를 선택하는 그런 반대상의 발달을 이게 이제 딱 나타났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 A를 선택하고 B라는 사람은 B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50명 50명이라고 칩시다. 자, A 집단이라고 B 집단이 있는데 아주 수가 똑같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디터미닝한 방법도 단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죠.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딱 어떤 상이에요? 타이엔 상이고 데드락 상황이죠. 데드락 상황.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 상황. 요 상황에서 단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어. 뭐 없이는. 그렇죠. 위반함 없이는. 뭘 위반하느냐? 애너머니티, 익명성. 예를 들어서 모든 에이전트, 그죠? 모든 에이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에이전트, B라는 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A라는 녀석은 요거고, B는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대안이 되죠. 얼터너티브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A를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렇죠. 뭘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익명성을 위반해 버리는 거죠. 자, 아이덴티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A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야? 50대 50인데. 그다음 뉴럴리티. 만약에 요거를 선택해 볼 때 A라는 것을 대안을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셜리티. A를 편애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A를 선택해요. 소문자 A를 선택하면 뭘 편애하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하는 것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뭘 위반해요? 중립성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자, 한 에이전트, 요 에이전트를 해서 B를 선택했어. 그럼 B 선호는 뭘 위반해요? 뭘 선호하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 B를 선호하는 거니까, 애너머니티가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와 같은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때요?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방법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A를 선택하면 애너머니티를 위반하고, 이걸 선택해버리면 뉴럴리티를 위반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디터미네이트 웨이 방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결론은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요 방법 말고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해보자. 뭐와 같은? 그렇죠. 로터리. 추첨과 같은 걸 해보자. 그리고 이 추첨이라는 것은 랜덤리네스, 무작위죠. 무작위를 도입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공평함을 공평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공평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함으로써 각 대안에게 동등한 기회, 50%, 그러니까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의 확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터리라는 거, 요거를 랜덤리스가 되는데, 이 랜덤리스는 뭘 가지고 있다? 확률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죠. 확률.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요 기회, 우연의 기회, 선택된 우연, 50대 50 로터리죠. A, B 사이에는. 그래서,
non deterministic한 방법에는 randomization이 있고 로터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 확률이다. probabilistic하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 determine은 여기 deterministic한 방법이 다수결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그럼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randomization 무작위를 하는 거예요. 로터리스. 이거 추첨을 하는 거죠.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죠. 로터리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제시가 됐어요. 로터리의 방식이 제시가 됐는데 뭘로? 실제적인 해결 방법으로 이러한 분쟁에서 아까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A냐 B냐 이렇게 A냐 B냐 이런 분쟁이 있었죠. 자,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때때로 인정을 해요. 가장 요거 나왔다. equivalent 이게 뭐예요? 평등. 가장 평등한 결과는 뭐 하는 거다? 우연. 이 우연성의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연성이. 아까 2분의 1이었잖아요. 확률. 자, 뭐보다도 위반하는 것보다는 fairness, 공평함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고 뭐함으로써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요. 하나의 옵션을. 다른 하나에 비해서 이 언어도와 원 언어도 사이에서. 자, 이러한 생각은 자, 역사적인 또 예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도 그렇게 했다.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 근거를 든 거죠. 그리고 로터리라는 것은 결점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미스컨셉션이 있잖아요. 미스컨셉션이 있는데 그거를 결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좋겠다는 거죠. 방식으로 보자. 뭘 막는 거죠. 편견을 막고 더 높은 수준의 플레잉 필드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참여하게끔. 자, 거버넌스에서.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치 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결과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것만 설명을 드리니까 요거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뜻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의 뜻도 있는데요. 요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 보세요. 함수 요거를 최소화하는 점 xy를 찾아라. 단 x 플러스 y가 5이고 xy는 자, 양수인 조건을 만족한다. 영어로 쓸 때 xy를 찾는데 요걸 주는데 이 조건, 자, such that 이 조건 하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가 5이고 x와 y는 양수이다라는 조건 하에서 요 문제를 풀어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조건 하에서라는 말을 오늘 이제 배운 거예요.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니까. 자, 이제 요약 단어 개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기와 방향이 있고 이 지문에서는 이렇다는 얘기. 이 지문에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소속이 되고 집합이 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점점 선명함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념을 쫓아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랜덤리제이션 어때요? 왜 공평하죠? 그렇죠.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공평해지죠. 특히 자, 봅시다. 애너머너티. 자, 모든 에이전트를 동등하게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하면 제가 5번, 10번 반복할 거거든요. 애너머너티. 이게 뭐예요? 익명성이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동일하게 다루는 거고, 신원, 이 아이덴티티가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그렇죠. 밝혀지지 않죠. 관련이 없게 하는 거예요. 또 뉴럴리티라는 것은 얼터너티브, 대안이 공평하게 다루는 거예요. 대안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자, 로터리라는 것이나 그 다음에 타이 브레이킹, 동점을 깨는 것이죠. 로터리하고 이 추첨하고 이런 것이 우연에 의해서 됐죠. 자, 이게 공평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공평. 자, 파셜이라는 것은 뭐예요? 편파예요, 편파. 파트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없다니까 공평.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적인 도구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죠. 이 글을 읽고 한 거예요. 민주적인 도구구나. 저도 이게 뭐 로터리나 이런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동전 던지기 안 좋은 거 생각했는데 아주 민주적인 도구더라. 제한이 있어요. 한계. 뭐의 한계입니까? 그렇죠.
deterministic, 이거 중요합니다.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룰 기반의 확정적인 그러한 요 집단입니다. 집단 요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집단의 선택. 어떤 상황에서 fairness 제약이죠. 공평함이라는 제약은 뭐예요? 요거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언더하는 결정적인 집단 선택의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주 공평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뭐에? 동점일 때. 동점일 때 우리가 생각보다 동점이 많이 나오죠. 확률이 2분의 1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재생됐어요. 로터리가. 현대 과거가 아니고 현대 정치학에서의 이런 추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즘 현대에. 자, 무작위화를 하는 거죠. 뭘 통해서? 로터리.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화를 실행하면 뭐야? 페어니스가 실행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필수품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역사적으로 정당성도 갖고 있어. 정당적인 해결책이에요. 자,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디모크라시 그러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이게 아니라 타이가 있었을 때 추첨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었더라. 역사적 맥락이 있더라. 그리고 뭐예요? impartiality, 공평을 강화하고 타이를 해결하죠. 그 다음에 디모크라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더라. 이걸 하나 배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첨하거나 동전 던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런 미스컨셉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그렇구나. 아까 우리 에로우의 impossibility theorem 정리가 있었잖아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이죠. 뭐예요? 랜덤리제이션, 이 뭐예요? 무작위화, 이 로터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타이일 때 뭘 지키면서 fairness를 지키면서 타이일 때 fairness를 지키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하나의 무슨 도구예요. 굉장히 도구. fairness를 위한 도구고. 자, 뭐래요? 이거 중요해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말인데 probabilistic.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확률적인.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저와 공부하는 거죠. 이런 말 아무도 공부를 아마 한 10명의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런 말씀 하신 분 계시나. 확률적인 사회적인 선택, 집단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뭐가? 추첨이나 랜덤리제이션이.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저는 왜 공평하냐 했어요. 저는 확률이니까 이렇게 probabilistic.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저는 이제 가장 끌립니다. 자, 이 무작위라는 것은 타이를 해결하죠. 그리고 공평함을 유지시켜 주죠. 자, 원래 기본 원칙 99%는 뭘로 한다? deterministic한 way. 즉, 예를 들면 뭐다? 다수결. plurality rule.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보통은 다 하죠. 그런데 뭐가 생기면 타이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 어떤 상황에서? fairness. 공평함을 유지한 상황에서 결정을 하려면 뭐 하는 게 좋다? 로터리. 추첨해라. 동전 던지기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터리 기반의 그런 지배죠. 지배. 우연성에 의한 그러한 공평성이고 공평성이 요구하는 거죠. 뭐를? 랜덤니스를 요구하는 거죠. 공평성이 랜덤니스를 요구하고 있다. 데드락을 해결하는 거죠. 집단 선택에 있어서 랜덤리제이션 무작위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죠. 중요합니다. 1번 페어 해야 돼. 두 번째 집단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타이일 때. 요 세 조건일 때에 이 로터리, 추첨, 랜덤리제이션이 하나의 도구, 필수한 민주적 도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은. 자, 명확하죠, 여러분?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준비 많이 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멈춤이 일어나야 돼요. 특정한 경우? 뭐가 특정하지? 뭐가 특별한 경우지? 이게 특별한 경우. 이제 공부를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다시 다 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이 특별한 경우란 것은 첫 번째가 타이를 이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fairness라는 것은
익명성과 그렇죠.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경우에 민주적인 디마크라틱한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그 경우, 이 경우에서는 뭐가 어떻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도구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선호도, 이 선호도가 선호가 다수 에이전트,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에이전트 사람, 다수 사람의 선호를 모아 막 사람들한테 너 A 할래, B 할래, C 할래, D 할래 모아. 그래서 하나, 요 원 나오면 선생님 멈추라고 수십 번 얘기했죠. 원, 투 이거 나오면 땡큐, 투 나오면 땡큐죠. 그냥 별표 5개 하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문제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하셔요. 꼭. 자,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여야 돼. 이러한 선호도가, 여러 사람들의 선호도가 하나로 모여질 때,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 it와 that은 이게 가주어와 진주어겠죠. 요 상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먹을래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요 특정한 상황에서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쉽게 보여져요. 어떻게 할 때 여러 집단, 여러 사람들이 하나를 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전체적인 선택을 할 때 한 개로, 자, 한 개 집단으로 선택을 할 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읽을 때 멈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것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너럴 나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봅시다. 예를 든 거니까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 결속이 너무 완벽하게 된 거고, 이건 구체적인 예죠. 예를 들면 요 equal 쓰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시. 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겠어요?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 자,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to 나오면 세모 딱 치고 땡큐 교수님. 두 개의 대안이 있어요. A, B가 있고 A, B가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메 두 개가 또 있네. A, B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 자, 이거는 에이전트고 이건 alternative 대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자, 두 개의 에이전트, 두 개의 alternative. 자, 뭐뭐라는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 한 명 A라고 합시다. A라는 녀석은 이 소문자 A를, the other는 B죠. 너무 고맙죠. the other는 B를 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런 조건 하에서 한다면,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no without. 이게 지금 no withou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P잖아요. not P. 이 P가 없으면 이 뭐예요? Q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not P면 not Q잖아요. 이거 보이시면 공부 정말 편해져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ot P면 Q, 뭐 예를 들어서 Q이면 not P, 이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이제 이런 걸 자꾸 익숙해지는 거죠. 자, deterministic한 방법.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동점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not P면 Q까지 우리가 본 거고, 자, such that도 우리가 배웠고, 아까 deterministic한 방법이 뭐라고 해서 다시 결정론적 방법.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definite, 정확하게 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룰에 의해서, 보통은 다수결이죠. 룰에 의해서 definite,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자,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것은 뭘 위반하기 쉽겠어요? 그렇죠. 공정성에서 익명성과 중립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자, 근데 이게 뭐냐? 이제 이걸 모르니까 또 설명해야죠. 뭐냐? 이것도 솔직히 제너럴 나운이죠. 뭐냐? 단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단 한 개의 대안을 확정적으로 선택하는 요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위반함이 없으면. 두 개 또 나왔네. 두 개의 기본적인 공평성 조건. 자, 뭘로 알려진? 익명성과 중립성이라고 알려진 기본적인 공평 조건들 중에 하나를 위반하는 거 없이는 이런 deterministic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위반을 한다는 얘기죠.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결정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definite, 명확하고, 그렇죠. 명확하고 a single, 단 한 개로 딱 정해질 수 있게 하는 룰에 의해서, rule based, 예를 들어서 다수결 같은 경우.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대안, 그 다음에 두 개의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하나는 A, 하나는 B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타이 상황이죠. 타이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이야? 타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그렇죠. fairness, under, 지켜야 되니까 under fairness 상황. 요 상황이라는 게 돼요. 요 상황. 단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디터미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 뭐 없이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no deterministic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위반함 없이 두 개의 기본적인 공평한 조건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위반하게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대략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 이해됐나요? 네. 자,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됐죠, 여러분. 완벽하게, 특히 이 문장이 to 나왔을 때 너무 땡큐죠, 뭐.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하네요. 여기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을, 자, 어떻게 여러분, split 하잖아요, split. 그 다음에 또 하나, where is, 이렇게 split. 두 개를 하나하나씩. 즉, anonymous, 여기 split, 이렇게 split. split. 제가 이제 림, 자, sim, 림 이론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split. 자,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익명성인 것은 요구한다는 거죠. 뭘 요구하냐? 집단 선택,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 선택, 집단 선택 의사결정은 뭐뭐 해야 한다. 당연하게 뭐 해야 돼? 독립해야 돼. 뭐와? 그렇죠.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 에이전트의 신분과는 독립이라는 것은 이 에이전트들 간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에이전트들 간에 관련이 없다. 이해되셨죠? 아노미니티, 익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표시가 없는 거, 이름을 싹 가리는 거죠. 에이전트의 아이덴티티와 독립이라는 거, 우리 수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독립사건. 자, 반면에 뉴럴리티는 뭘 요구하느냐? 병렬 너무 이쁘죠? 임파셜리티, 이 공평이라는 것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에 향해서 공평을 요구해요? 그 대안들. 아까 소문자 A, B 대안들이 어때요? 서로 이퀄하다는 얘기예요. 동등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동등 조건. 요 동등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런 페어니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타이가 되는 거죠. 타이가 돼야 되고 지금 요 조건이 타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어떤 조건? 아노멀티나 그 다음에 뉴트럴리티를 위반하지 않는 조건,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 거,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 조건의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은, 이건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나오네요. 로터리. 이게 딱 나오는 순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로터리가 탁 나와지는 거죠.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내려준 거죠. 뭐를? 에너머티와 이 뉴럴리티 정의, 즉 공평함의 정의를 내겨준 거고요. 4번은 뭐예요? 이 정의 하에, 이 조건 하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체화,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죠. 해결책. 공정하려면 추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도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소셜 아웃컴이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단체, 집단이죠. 컬렉티브, 요거죠. 아이고. 쓸라니까 잘 안 써지네요. 요거죠. 우리 컬렉티브. 집단적인 선택. 요거. 집단적인 선택. 집단적인 선택이죠. 여기는 요 집단적인 선택. 요거 이렇게 준 거죠. 아, 이게 지금 어휘적 결속 장치. 제가 말하는 어휘적 결속 장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뭔가를 결과물로, 사회적 결과물로 이 로터리를 인정해보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타이여야 되고, 그 다음 어떤 상황이에요? 공평함. 공평함에서 타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조건 하에서. 곧, non-deterministic한 방법 하에서
우리가 요 로터리를 이 추첨 확률의 방식을 사회적인 결과물로 집단적 결과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나네. 그래서 자, 로터리를 사회적 결과물로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보인다? 그렇죠. 필수품으로 보인다. 필수품,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필수품이다. 뭐에? 공평, 첫 번째 공평, 페어니스도 집단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하나의 필수품이 된다. 여기서는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 무작위와 로터리가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이 나오잖아요. 공정성을 위한 하나의 필수품이다. 공정하려면 추첨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곧 랜덤리제이션이죠. 무작위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심지어, 실제로.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결정론적 집단적 선택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가령, 요 어렵죠. 이게 어렵죠.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집단적인 선택 그런 기능들, 이거 어떤 게냐? 보통 디터미너미스틱, 결정적인 이러한 집단적 선택의 기능, 다수결 같은 선택적 기능은 단지 결정적이다. 어떤 조건하에서, 그렇죠. 서치되시죠. 어떤 조건하에서 타이가 아니었을 조건하에서. 타이가 아니야. 타이가 아닐 때는 어떻다? 그렇죠. 기능을 한다는 거죠. 뭐가? 다수결. 플로럴리티 룰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룰이. 자, 이건 곧 뭐다? 그렇죠. 디터미니스틱한 선택 기능이 되는 거죠. 여기 노타이일 때. 자, 노타이일 때는 우리가 이 디터미니스틱한 사회적 선택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요게 X라고 치면. 그러나 요거 뭐냐면 요 타이예요. 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타이 동점은 대개 해결돼. 뭐에 의해서? 타이가 아닐 때는 요 다수결에 의해서 대부분의 디터미니스틱한 소셜 초이스가 기능을 하는데, 동점일 때 요게 어려운 거예요. 동점일 때 이걸 X라면 이게 Y죠. 동점일 때는 a lot 제비를 뽑는다. a lot 제비 뽑기. 이게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에 의해서 이 제비 뽑기는 곧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로터리죠. 로터리 추첨. 이건 뭐예요? 그렇죠. 랜덤리제이션이죠. 무작위화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 이 문장이 어려웠어. 요것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따박따박 해야 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로터리의 이용, 로터리의 사용. 자, 뭘 위해서? 오피셜, 공무원을 뽑는 것을 위해서 로터리의 사용이 흥미롭게도, 자, go back to 이쪽으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세계의 최초의 디모크라시, 아테네의 민주주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는 곳은, 자, 여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아테네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요거 로터리의 사용이죠. 요 로터리의 사용. 자, 다시 요 it 로터리의 사용이 요 장소는 어떤 거예요? 아테네요. 아테네의 민주주의,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인 아테네에서 로터리의 사용이 아주 넓게 여겨졌다. 뭘로 여겨졌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졌대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자, gain 얻었어요. get 얻었어요. 점점점 관심이 올라가요. 정치학에서도 관심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역사적 근거를 든 거죠. 역사적.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의 추첨이었다. 추첨을 썼다. 이 추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적 근거를 낸 거죠.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사례에서 추첨이 비합리적인 수단이 아니고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인 것을 근거로 또 든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이제 빈칸 한번 보겠습니다. 다 했는데 자,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타이이고 공정함이 있어야 되고, 즉 무슨 얘기냐? non deterministic한 그러한 상황, 방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 상황에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죠? 랜덤리제이션, 로터리가 필요하다. 로터리가 필요하단 말이 나와야죠. 뭘 위해서? 타이 브레이킹. 그렇죠?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해서, 타이를 깨기 위한 다른 수단, 그렇죠? 동전 던지기, 로터리, 제비뽑기 혹은 랜덤리제이션을 요구한다. 정말 이제 요 1번이 답인데 많이 어려우셨죠. 당연히 어렵죠. 자, 두 번째. 임파셜한 선택이 뭐죠?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되나요? 자, 이 특수한 경우, 이 케이스, 이 certain cases는 두 가지 경우죠. 타인인 경우와 어떤 조건이죠? under fairness 조건이죠. fairness 조건. 근데 어때요? 이 fairness 조건이 이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되지 않죠, 여러분. 자, 임파셜한 선택이 되죠. 성취되죠. 뭐에 의해서? 그렇죠. 랜덤리제이션. 이렇게 고치면 좋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고쳐주는 선생님들 거의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non-deterministic이 돼야죠. 시스템이 돼야 되죠. 여기서 틀린 거죠. 필요로 하죠. 보터, 자, 투표자를 선택할 때, 자, 무작정 선택할 때, 눈을 가리고 투표자를 선택하는, 여기 틀렸죠. 요것도 틀렸고, 보면, 자, 내서 필요해, 뭐예요? 그렇죠. non deterministic한 방법이 필요하죠. 뭐와 같은? 로터리와 같은.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니까. 자, 그 다음, 의존한다. 자, 뉴트럴한 에이전트를 의존하는, 뭐하기 위해서? 명확한 선택 가이드라인을 성취하기 위해서. 뉴트럴한, 그럼 편파적인 에이전트 나왔나요? 이런 말 안 나왔죠? 이런 말이 안 나왔죠. 자, 로터리를 의존하죠. 확률적으로. 뭘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익명성과 뉴트럴, 이게 뭐예요? 그렇죠. fairness죠. 다섯 번째. 이게 뭐예요? 예측 불가능성. 자, 디마크러시에서, 민주주의에서 내재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 안 나왔죠. 그에 대한 이해. 자, 인식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디마크라틱 방식 있었죠. 툴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예요? 민주적인 선택이 뭐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렇죠. 우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확률에 달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렵죠. 성취하기가. 공정한 아웃컴을 뭘 통해서? 순수한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페어한 아웃컴을 성취하기가 힘들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적이 뭐냐면 이 디터미니스틱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이거와 반대인 non deterministic, 이거와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겠습니까? 로터리 하자, 랜덤이라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요건 뭐예요? 공평하지 않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게 non-deterministic한 뭐 way도 될 수 있고, 뭐 approach,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approach.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 단어. 그 다음에 method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셔요? 요게 지금 이해가 되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뭐겠습니까? 에노노머티가 뭐가 돼요? 그렇죠. 에이전트를 어떻게 해요?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의 아이덴티티스가 중요하게 되겠죠. 또 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덴티티, 신원 기반, 베이스드 결정을 해버리는 거. 디시전. 에이전트 기반으로 에이전트 아이덴티티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위반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partially. 불공정하게, partially, 어디를 향해요? toward,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그렇죠. alternative죠. 또, alternatives로 향하는 거. partially. 그렇죠. 공평이 아니죠.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어디를 향해요? alternatives로 향하는 거죠. 자, 아주 잘 만들었죠.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편견이 생기죠. 왜곡, 편견이 생기죠. 어느 쪽으로 생겨요? toward. 어디 쪽으로 편견이 생겨요? 그렇죠. alternative 쪽으로 생기는 거죠. 자, 이거 두 개 됐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렇죠. 이게 뭐예요? deterministic, 그 다음에 plurality, 다수결이다. 이거 대신에 뭘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drawing, lottery, 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randomness라고 하셔도 되고, randomization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fairness하고 여기에 반대를 뭡니까? fairness를 올리려고 하면 뭐예요? 확률로 의존해야죠. 50대 50 확률로. 근데 이거의 반대는 그렇죠. determinism이죠. 아, 이 결정론적.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절대 안 틀리겠죠, 여러분. 자, determinist하고 반대는 뭐겠습니까? 요거의 확률이겠죠. 이거 제가 이제 만든 거다. probabilistic. 이 확률적이에요. 확률적 룰. 정확하게는 5대5의 확률이겠죠. 2분의 1, 2분의 1. 자,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해결 없는 타이가 있죠. 데드락 상황이잖아요. 데드락 상황인데, 여기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타이를 해결해야죠. 뭘로 해결해요? resolved. 해결하는 거죠. 뭘로? by lot. 그렇죠. 제비뽑기로 해결하는 거죠. 제비뽑기 자리에는 로터리도 되고, 그죠. 랜덤니제이션도 되죠. 자, 트레이드 오프. fairness하고 determination. 이게 지금 트레이드 오프가 됐죠. fairness를 올리려다 보면 determination은 완전히 낮아져야죠. determination를 하면 무조건 fairness는 깨지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determinism을 하게 되면 깨집니다. fairness가 깨지죠. 다수결을 하더라도 이걸 A를 선택했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선택했으면 anonymity 깨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안을 선택했으면 중립을 위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겁니다. 자, 이상. 자, 단 한 개의 determinant. 단 한 개의 determinant. 단 한 개고 determinant가 선택을 하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에서의 fairness의 요구 조건이 현실이 서로 어때요? 트레이드오프가 된 거죠. 자, 제너럴 라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026학년도 9월 교육학번 34번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